자, 사이버레카 채널 유튜버 구제혁 전국진이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을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가로 세로 연구에 구제혁 전국진 카라큘라 등 유튜버가 문제가 되었으며 카라큘라는 쯔양 측이 아닌 코인게이트 서현민에게 거마비 명분으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용역계약을 통해 5,500만 원 지급받은 사실이 구제혁은 드러났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충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구제혁님이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이 과연 공갈의 연장선상인가? 소속사 측에 제안한 계약인지 이걸 다투는 거예요. 무죄 다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근데 이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백했다고는 구속될 것 같은데 부인도 지금 구속 가능성 높은데 그러니까 공갈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계약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 녹음돼 있거나 이러면 좋은데 소속사 사장과의 대화 현장에서의 대화도 쫙 녹음돼 있거든. 예를 들면 계약을 제안할 때 단순히 계약을 소속사가 먼저 제안했다 이것만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전후 사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잘라보는 게 아니고 앞뒤 정황을 다 보거든요.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계약을 먼저 제안하게 된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혁 측의 주장이란 거예요. 구제혁 측이 지금 단순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제안. 근데 이게 공갈행위로 나가는 걸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이미 지금 영상을 트니 많이 하면서 막 이거 누구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이미 제작했지만 제작비 줘야 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왜 줘야 돼요? 기사를 다 써놨는데 기사를 안 올리기 위해서는 기사 작성비를 줘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앞뒤 정황을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전국진님과의 녹취록도 영향이 많을 거예요. 한 2억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유죄 판단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유죄라고 봐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양형도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금액이 5,500이지만 재질이 안 좋다고 보든 남의 그 약점 같은 걸 이용해서 그리고 공모 정황에 대한 녹취록도 다 드러났고 더 세게 뜯고 싶었다. 더 많이 갈취하고 싶었다. 사실 그것도 미수행위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소속사한테 금액 제한도 했다면은 금액을 깎아나가는 형태로 했다면은 2억에 대한 것도 미수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 저는 유죄라고 봅니다. 법조인마다 이게 다. 카라큘라 쯔양에게 직접적인 협박과 갈취는 없었으나 코인게이트 서현민 뒤에서 이제 비상장 코인을 해야 되는데 선침해 시켜놓고 시청자들에게 팔게 하고 쯔양의 대학 동기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구제혁에 3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금액이 작네. 이러면 그냥 자백하는 게 좋아. 전국진님 보고 계신가요? 이거 빨리 자소서 들고 자백하러 가. 근데 무죄 받을 수도 있어. 이분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협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죄야. 구제혁 실형 가능성 있어요. 실형 나올 것 같아요. 실형은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실형이 문제가 아니라 양형이 문제죠. 몇 년 나올 것인가. 지금 공개된 거에서는 양형 3년 나왔다 했죠. 명예훼손 사건 기존 사건. 병합전 기존 목요일 선고건이었던 게 3년 맞죠? 3년 나왔는데 그것도 실형이 나올 것 같은데 무죄 다투고 있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사 단계도 8건인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병합되면 더 올라가겠죠? 구형이 더 올라간다. 제가 보기엔 좀 아찔할 것 같은데 저라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수사 중에 계속 같은 범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명예훼손 막 해놓고 계속 명예훼손해. 계속 모욕 처벌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 중에도 사실 방송을 좀 쉬어야 돼. 그래야지 좀 재판부에서 좋게 보거든.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떠나서 방송을 좀 쉬어야지. 좀 공소장 전부 거짓말 뭐 이러면서 나는 무죄요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죠. 지금 공소제기까지 됐다는 건 그럴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되는 건데 전부 거짓말 하면서 막 누구랑 계속 싸우러 다니고 다 병합되면 3에서 5년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우석 변호사님인데 내가 왜 그러셨을까? 저는 왜 저 가서 그러고 있냐. 제가 일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징계 받지 않으실까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징계 직권조사가 들어갔죠. 조사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이제 사망했지만 전 의뢰인 비밀이 결국 공갈 행위의 증거가 됐잖아. 이게 구제혁님한테 넘어가서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쯔양님이 피해를 받고 구제혁의 주장 이거는 내가 좀 변명 같아서 거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나름 근데 잘 생각한 것 같아. 구제혁 입장에서 무죄가 된다면. 근데 무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제가 구제혁님 변호사라도 저 전략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나오는 거 보기 전까지. 자유제출 구제혁님 등장하셨군요. 쯔양 사건에 대해 모든 황금폰 최고 항복할 때 이거 좀 역겹더라. 죄송해요. 역겹다고 해서 죄송한데 왜 여기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여론을 상대하는 지금 오래 하셔서 그런지 자꾸 이제 포인트들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황금폰이 더 안 좋겠죠? 그렇게 표현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의뢰인 구제혁님 대리였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모르겠지만 뒤에 더 많은 사실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봐야겠지만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대중들 입장에서 기만당하는 느낌의 변명 같은
지들이거든요. 소환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왜 출석했는지. 그러니까 쇼맨십이 너무 강하면 좋아하지 않거든. 쇼맨십이 좋은 거는 자기 유튜브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랑 좋아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 검찰 입장에서 이게 흥미있는 사건이지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거를 바쁜데 와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이거 저라면 안 해. 미니진님처럼 차라리 다른 장소에서.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이나? 그쵸. 장난으로 보이나? 검찰 너 못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걸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구제역의 인터뷰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협박 이메일 영상을 공개했대. 몇만 명 보던데? 김태현 변호사님이죠. 어쨌든 뭐 방송에 나오셨고 5천만 원 다는 이유 유흥준 과거 폭로. A 변호사로부터 찌양인 과거를 듣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려 했으나 성착취 피해 사실을 듣고 마음을 접고 대신 전 대표에게 폭로 제안. 이분이 이제 전 남자친구죠. 약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왜 저럴까 생각하잖아요. 왜? 저 그냥 거절하면 안 되나? 빨리 알리고 폭로하고 고소하고 그 상황에서 나오면 안 되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 변호하다 보면은 못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 그 좁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리스크 관리 제한. B사와 CPD가 끄양의 가격을 폭로하려는 유튜버들 입 막아달라고 요청. 용역비 수락 1년에 5,500? 와 엄청 많네. 광고 한 편에 500만 원을 받았어 구지영님이. 전 대표가 사망 후 대처표 정 대표 사망의 소속사에서 이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을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합법적으로 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제보 받기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조금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거기서 먼저 부탁해요. 진짜 합법적인 영역을 할 수 있거든. 막 뒤로 막 2억은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사실 필요한 것도 맞거든. 리스크 관리가. 방법론이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법무 리스크팀, 여론 대응팀 이런 게 필요하잖아, 지방 측에서도. 근데 이제 그걸 뭔가 약점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러면 취재 영역을 놓고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구제역이 광고 관련, 그러니까 광고 관련 브로커처럼 여기저기 물어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세연에도 막 물어주잖아. 구제형님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보여드릴까요? 구제형님. 아니 비밀 유지 의무 아니야. 나 그냥 일반인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유튜브로서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자청권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 근데 자청한테 돈을 받았다며. 왜 인터뷰를 요청했지? 가능은 하나 법리 검토나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이게 3월이네? 3월 초네. 근데 저도 뭐 힘내라. 그때는 구지영님이 완전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뭐 악플 많이 받아서 힘드셨겠다, 힘내라 이런 것도 있고. 변호사님 인터뷰 따면 영상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 자기 편 변호사 하나 만들려고 했던데 자청 인터뷰할 때 내가 네 하면 제공하는 거 아니야? 당할 뻔했네. 실제로 리스크 관리 업무를 했는지, 진짜 계약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항변 사유로 좀 삼을 수 있겠죠. 무죄 주장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사회고발 공론화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운영하는 이준희입니다. 찌양님 탓에 관련해서 아래 영상 시청 후 아래 연락처를 연락드리면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니겠다. 요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반론 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당사자한테 통지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행동도 빌드업이 되는 거잖아. 오히려 리스크와 관리 업무를 안 했다면 사기죄로 역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망당한 소속사 대표가 지금 없잖아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일정 부분 했다면 그게 제일 애매하겠죠. 리스크 관리 업무 안 할 생각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겠죠. 근데 조금 했다. 그게 과연 관리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갈해놓고 명분상 조금 형식상 했다 이렇게 볼 것인가. 제가 보기엔 유죄인데 좀 항변 사유들을 많이 제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제역님 사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가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사건 번호만 알면 그 진행상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변호사라고 뭐 대단하게 어디 특별한 사이트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사건 번호만 알면 다 볼 수 있어요. 당사자 이름이랑. 수원지방법원 볼게요. 수원지방 2020 4250. 이건 다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판이 다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대중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명 이준희 수의 2002 변론 재개 속행 선고기일. 선고기일인데 속행됐다는 말은 재판을 계속 한 번 더 한다 이런 게. 기타 박땡 엄벌탄서 누구나 제출할 수. 여러분들 열받으면 여기 이 사건에서 이준희님이 양형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싶으면 탄원서랑 뒤에 신분 찍어서. 왜냐면 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냥 이름만 딱 쓰면 엄벌 탄원서. 물론 선처하는 탄원서, 피고인 이준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처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할 수 있어. 병합 사건이 많죠. 대부분 2023년에 병합이 됐고 한 두 건이 2024년에 병합이 됐는데, 병합이 유리하냐 별건 재판이 유리하냐 그건 사건마다 다르. 그러니까 벌금 나올 것 같은 거, 집유 나올 것 같은 건 안 합치는 게 낫겠죠. 근데 실형 집유 나올 것 같다. 그럼 어차피 실형이니까 여기 합치는 게 낫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막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 재판은 언제냐?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에 9월 12일 오후 2시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이 사건. 저는 갈 건데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는 거죠.